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오늘도 빠짐없이 싹 다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하시고 시작해 봅시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이랑 무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중동 전쟁 대응을 포함해서 민생경제 현안 전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한다는 거거든요. 앞서 교섭단체 지도부들이랑 이미 오찬 회담을 한 차례 진행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소수 정당들, 그리고 특정 당에 얽매이지 않고 활동하는 무소속 의원들까지 폭넓게 불러서 정치개혁 쟁점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눈길을 끄냐면요. 대통령이 교섭단체 바깥의 목소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신호거든요. 정치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통하겠다는 의지. 이번 주 29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꽤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대구분들은 특히 귀 쫑긋 세워주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웠잖아요. 이번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는데 거기에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지지를 보내면서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어요. 김부겸 후보는 개소식에서 국민의힘을 견제하겠다고 정면으로 선언했고요. 근데 상대 진영도 만만치 않아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공식 확정됐거든요. 추경호 의원이면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인사잖아요. 대구라는 지역이 전통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지 다들 아시죠?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지,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카드를 얼마나 수성할 수 있을지, 지방선거에서 대구 구도는 진짜 치열한 격전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소식은 부동산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개편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완전히 들썩이고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뭐냐면요.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한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거든요. 이걸 바꾸겠다고 대통령이 언급한 거잖아요. 그러자 야당은 즉각 세금 약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오래 집을 갖고 있던 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뜯어가겠다는 거냐? 이런 논리죠. 반대로 여당은 집값 띄우기 꼼수라며 맞받아쳐요. 장기 보유 공제를 확대하거나 유지하면 결국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쥐고 있으려는 수요가 생기고 그게 집값을 더 자극한다는 거거든요. 이 논쟁이 이제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모양새예요. 부동산은 언제나 유권자 감성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이슈라서 선거 국면에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목해야 해요. 네 번째, 민주당 내부 자정 행보에 전남 순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손은모 후보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에 민주당이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손 후보 측은 공식 해명을 내놨어요. 후보 본인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번 일은 캠프 관계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인다는 거예요. 선거 직전 이런 의혹이 터지면 후보 본인 입장에선 정말 난감하죠. 민주당도 자체 감찰을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인데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불거진 악재라는 점에서 향후 처리 방향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다섯 번째, 2차 종합특검 얘기예요. 수사를 시작한 지 2달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수사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어요. 특히 2차 계엄 의혹 관련된 부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예요. 2달 넘게 수사가 진행됐으니 이제 슬슬 윤곽이 드러날 시점이기도 한데요. 관건은 두 가지예요. 수사의 속도, 그리고 중립성.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특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거예요.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죠. 자, 이제 국제 소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미국과 이란이 주말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는데 그 협상이 무산됐어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면서 대면 협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면 협상이 깨진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제스처이기도 하고 이란 입장에선 더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편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을 직접 방문해서 종전 협상과 관련된 조건들을 전달했어요.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막히자 파키스탄을 중간 창구로 활용하는 모양새인데 이 외교적 셈법이 어디로 튈지 당분간 중동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 다음 미국에서 정말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피신하는 소동까지 이어진 거예요. 만찬장에서 총격이라니 경호 수준을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격이 이란과는 전혀 무관한 범행이라고 직접 밝혔어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도 이어갔는데요. 사건의 배경과 범인의 동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중동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리면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유지되던 휴전이 결국 깨지고 말았어요. 휴전이 깨지자 레바논 주민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등지고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이죠. 이스라엘 내부를 보면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운명에도 변수가 생겼어요. 10월에 예정된 총선에서 야권에게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여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 지속에 지쳐가는 민심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이스라엘 정치 지형도 꽤 중요한 분수령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현안으로 돌아와서 어민들 이야기예요. 정부가 어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박용 경유에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선박용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인 거죠.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국제 유가가 계속 치솟으면서 최고 가격제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으로 몰린 어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제도가 있어도 현실의 벽이 더 높은 셈인데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에요. 건설 현장도 중동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인천대교 건설 현장에서 도로 포장 작업이 완전히 멈춰버렸거든요. 이유가 중동 사태로 인한 자재 수급 불안이에요. 중동에서 시작된 불안이 국내 건설 현장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 자재 공급난이 장기화될 경우 다음 달부터는 인천대교 건설의 전체 공정이 멈춰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대형 국가 인프라 사업의 일정이 중동바 자재난으로 흔들리는 상황, 해결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씁쓸한 소식이에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당시 마취과 의사와 수술 집도의가 모두 수술실을 비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사이에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거죠. 현재 그 환자분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자리를 지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사건은 의료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환자분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관련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산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노조와 현대차 노조가 동시에 성과급 재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기류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청업체 노조들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원청, 즉 삼성전자나 현대차 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성과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청 간 임금 격차 문제는 사실 오래된 구조적 이슈인데 성과급 시즌이 되면 이 갈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죠. 어떻게 풀어갈지 노사 양측의 향방이 주목돼요. 증시 소식도 빠뜨릴 수 없죠. 코스피가 장중에 무려 6,500선을 돌파했어요.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순매도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분석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은 파는 구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세를 이끌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급 흐름도 꼭 체크해 보세요. 사고 소식도 연이어 들어왔어요. 서울 신도림에 있는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투숙객과 호텔 직원을 합쳐서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울 강남에서는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고 인천에서는 SUV가 전도되는 사고도 이어졌어요. 주말 이후 월요일 출근길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겹친 거라 교통 상황도 꽤 복잡했을 것 같아요. 반면 기적 같은 소식도 있었어요.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50대 다이버분이 무려 12시간 만에 강원도 삼척해역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어요. 12시간이면 바다 위에서 정말 엄청난 시간을 버텨낸 거잖아요. 생존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전남 고흥에서는 트럭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동승했던 아내분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어요.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예요.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나 높게 시작되면서 포근한 월요일 아침이 될 것 같아요. 봄 날씨가 제대로 느껴지는 하루인데요. 딱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거든요. 따뜻하다고 가볍게 나갔다가 미세먼지 제대로 맞을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자, 오늘 26년 4월 27일 월요일 아침 뉴스 전부 싹 다 정리해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비교섭단체 오찬부터 대구시장 선거 구도, 부동산 공제 논란, 민주당 감찰, 2차 종합특검, 미이란 협상 결렬, 백악관 총격 소동,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파기,
어민 경유 최고 가격제, 인천대교 공사 중단, 강남병원 심정지 사건, 삼성 현대차 노조 성과급 갈등, 코스피 6,500선 돌파, 신도림 호텔 화재, 울진 다이브 극적 구조까지 하나도 안 빠뜨렸죠. 해몽성은 항상 이렇게 아침을 꼼꼼하게 열어드려요. 오늘도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월요일도 파이팅이에요, 여러분.